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20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입니다. 지금 제가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 와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컨퍼런스를 다녀왔다고 하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그럴싸하게 포장해 보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NCS 강사들이 이제 보수교육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 고용노동부랑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네, 맞나? 교육기술대학교인가? 뭐 이런 학교가 있나 봐. 난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이제 컨퍼런스라고,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관련 분야가 아니시면 얘기가 상당히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인데, 저는 그냥 이제 관심이 있어서 뭐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학술지를 발표하거나 뭐 이제 회의, 뭐 이제 보통 이런 개념이 보통 많은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교육을 포함한 하나의 발표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전문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 아닌 강의, 근데 이게 시간에 너무 쫓기시니까 사실 뭐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하기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좀 제가 잘 몰랐던 정보들, 특히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들었던 게, 뭐 메타버스도 있고 여러 이제 분야가 있는데, 그 트랙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제가 신청했던 파트는 이제 반도체 산업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설계 공정,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성을 이제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런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쪽 이공계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뭐 전자, 제어, 기술, 설계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들으면서도 뭔 소리야? 막 이제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 분석이나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 뭐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것들은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그분의 설명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삼성이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세계 1위였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모리 분야에 이제 지금 선두 기업이 이제 삼성인데, 물론 이제 대만도 있고 뭐 대부분은 이제 미국 주도의 산업인데, 이제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많은 이 재고가 쌓임으로 인해서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쪽에는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위는 어려울 듯 싶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까지 뭐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경제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어떻게 보면 커피와 연관성도 사실 있고, 왜냐면 이제 돈이 돌아야 이런 커피 같은 소비재가 판매되고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일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경제 불황기를 겪으면서, 사실 일본을 뭐 일본 관련 컨텐츠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불쌍하게 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교통비라도 싸고 뭐 이제 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들이 비교적 부담이 적어서, 소득 자체가 적어도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내가 뭘 소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여다 보시면 이런 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하나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 예를 들어 그 일본은 이제 주차세, 그리고 이제 톨비, 그러니까 톨게이트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제 차를 끌지를 못하는 뭐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따라가선 안 되겠죠. 정말 잘 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쪽에도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냥 그나마 최선 차선을 이제 뽑으려고 저도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런 사람을 뽑으면 덜 나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누가 좋다 나쁘다는 사실 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그 어느 쪽 부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정권이 좋겠죠. 왜? 그들을 위한 정책과 그들을 위한 어 뭐랄까 이슈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내 나름의 신조에 따라 살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자 오늘 커피 한 잔 먹으면 또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먹었었던 커피가 바로 이 UCC에서 나오는 그랜드 크루 랑데부라는 커피였잖아요. 근데 UCC라는 일본 회사이지만 이 프랑스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수입되는 마치 이 유럽 커피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커피인 이 제품을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는데 상당히 이제 커피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하면서 이 사이트들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비교적 가격대가 싸요. 진짜로. 심지어는 뭐 어떤 사이트는 오지게 싸.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가 싶은데 이게 개당 가격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찌방 하우스? 이 일본이거든요. 이게 일본이면 이것도 배송비가 붙나? 여기 써있기로는 뭐 배송비는 없는데 검색하다 봤더니 이 랑데부 10개 캡슐이 1,59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1,590원. 이 배송비가 이제 3,000원이니까 4,590원.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묶음 배송을 해서 사게 되면 커피를 엄청 싸게 팔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무섭다니까? 물론 이게 이 유통기한이 짧은가 그럼? 사이트에 보니까 23년 3월 9일이라고 찍은 게 이게 이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게 파는 게 아닌가 많이 써 있네요. 유통기한 2023년 3월 9일 할인 특가 구매 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싸잖아.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 뭐 손님을 받는다. 지인들을 초대해서 뭐 이렇게 뭐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캡슐 커피 여러 개를 싸니까 놓고 대접하고 마시고 뭐 남는 거야 뭐 자기가 어떻게 먹든 지져 먹든 볶아 먹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못 먹을 건 아니거든요. 참고로 저 캡슐 커피 좀 유통기한 지나고도 먹는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그랑드 크루라고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놨는데 커피와 와인의 본고장지 남부 프랑스 발렌스 지역에서 탄생한 그랑드 크루. 프랑스 하면은 일단 와인이죠. 그 중에서도 남부 프랑스 발렌스 지역은 발렌스라기보다는 발랑스? 발랑스가 원래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주요 산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와인을 공부는 해봤지만 뭐 디테일하게까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와인들 중에 여기 제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교황의 와인이라고 그래서 샤토네프 디 파프라고 하는 이제 와인이 좀 이제 약간 대중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뭐 와인이 있답니다. 뭐 아무튼 이쪽도 이제 이게 그 동남부 쪽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프랑스에서 와인의 주요 생산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발렌스 지역이라기보다 그냥 발랑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커피와 와인의 본고장지인 남부 프랑스 발랭드 지역에서 탄생한 그랑드 크루라고 뭐 했대요. 이름을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와인의 느낌이 나는 커피를 만들고 싶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면은 워낙 이 산미와 그 감도는 향이 와인 쪽 느낌이 나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먹을 때 좀 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한번 먹어보면서 또 이게 그 캡슐 머신기들도 좀 청소를 해줘야 돼서 제가 좀 청소를 해보긴 했는데 이제 과연 맛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제가 지금 한번 또 마셔볼게요. 네, 모닝은 아니지. 네, 밤커피지, 밤커피.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커피를 다시 한번 이제 시음을 해보면서 이제 맛과 향을 다시 한번 이제 음미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캡슐 커피 특성상 뭐 에스프레소로 직접 내리는 것만큼의 어떤 진한 느낌과 밸런스가 거의 뭐 이렇게 상업적인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가정에서 어느 정도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가벼운 산미가 상당히 잘 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더치 커피처럼 와인의 그 발효 향과 센 향들이 확 올라오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이 그렇게까지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맛은 일단 부드러운 쪽의 연한 맛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는 편이라서 뭐 제 취향엔 잘 맞습니다. 캡슐 하나 더 까서 넣어볼게요. 이게 워낙에 좀 약하니까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배전도가 좀 이제 많이 볶은 애들은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좀 약한 애들은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까서 먹어봐야 좀 커피의 느낌이 좀 더 잘 전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 느낌상 그렇다. 네. 자, 지금 제가 한번 먹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게 향이 더 많이 나겠죠? 훨씬 더 산미가 더 세게 부각이 되면 농도가 이제 진해졌으니까 커피 자체의 양이 많아지니까 물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산미 쪽이 조금 더 향과 함께 더 많이 부각되는데 이게 상당히 시큼한 맛이 뭐 이제 와인 쪽 느낌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세거나 뭐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당 10개 해서 뭐 6,000원, 8,000원이면 계속 600원에서 800원인데 뭐 두 개 넣어서 먹어도 뭐 600원이라고 치면은 1200원, 800원이라고 치면 1600원인데 그 정도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피 한 잔 먹는 거에 뭐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거가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가치 있는 소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산뜻하면서 좀 부드럽고 약간 좀 가벼운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무게감이 좀 세지 않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사실 물을 타면 상당히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연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어제도 그 컨퍼런스 가서 이제 커피랑 차 이런 거를 막 무한정 주시는데 커피를 딱 먹었는데 사실 쓴맛이 너무 셌었어요. 그래서 이 고급 커피들이 아닌 좀 약간 좀 싸게 많이 푸는 커피들은 좀 물을 타 먹는 편이에요. 워낙에 이제 맛이 좀 세니까 그게 이제 좀 쓴 맛이 좀 세게 느껴지니까 물론 각성 효과는 좋겠지. 뭐 정신이야 뻗뜩 들겠지만
입이 별로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항상 물을 타먹는 편인데, 이 제품은 일단은 에스프레소 자체를 추출한 거에다 물을 타면, 지금도 먹고 있는데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는데, 아침에 부드럽게 마시는 모닝 커피를 좋아하는 분, 그러니까 모닝 커피라고 써 있습니다. 이 컨셉 자체가, 이 테스트 타입이 그렇게 이제 컨셉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랑데부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은 모닝 스타일이 랑데부고요. 뭐 디저트 커피는 시크, 이제 식후 커피는 세라비, 디카페인 커피는 때따떼. 아, 발음 웃기다. 때따떼. 이 테타테가 제가 알기로 이게 토론, 얘기, 그러니까 대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가볍게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테타테. 네, 일단 그 생각이, 이게 아마 옷도 있어요. 테타테라는 옷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걸 한번 검색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아무튼, 올랄라, 올랄라. 네, 아무튼 뭐 여러 올랄라라고 조르는 방식, 엑설런스. 네, 올랄라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뭐야, 그 뭐지, 프랑스 그 누구 있잖아요. 그 누구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옛날 이다도시 아줌마가 나오면 올랄라 막 그랬잖아요. 이 약간 놀랍다, 아이코 뭐 이제 약간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쳤어 내가 이제.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옛날에 이다도시 아줌마가 나왔고 올랄라 막 개소리 했어요. 죄송해요. 자, 커피 한 잔 또 먹을게요. 괜찮다. 결론, 집에서 먹기 부드럽고 괜찮다. 아침에 먹기 더 좋다. 굿, 끝. 자, 이제 또 하나의 커피 먹고. 본론을 못 들어가고 있어, 이씨. 이건 제가 벨미오라고 그래가지고 노브랜드에서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 노브랜드에서 샀었나? 이게 이제 벨기에 커피인데 아마 노브랜드에서 샀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여기 써있기로는 일단 원산지는 벨기에, 제조사는 벨모카나 뭐 미쳤어 내가 이제 씨. 뭐 아무튼 수입은 주식회사 오레팜, 캡슐 알루미늄, 커피래. 자세한 설명은 없어. 네스프레소 커피. 진짜 미치겠다 이씨.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머리가 이렇게 나빠갖고 큰일 났네. 정식 이름은 벨미오 에스프레소 포르티시모. 네, 포르티시모가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포르티시모.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포르티시모. 영어로 스펠링을 써봐야 되나? 포르티시모. 이탈리아어구나. 악보에서 매우 세게 연주하라는 말이래요. 아, 죄송해요. 뭐,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 많죠. 특히 음악은, 제가 그래도 음악을 쇼팽까지, 초입까지 쳤는데, 참고로 지금 제가 반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돈 헛질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쇼팽 초반까지를 책을 사서, 제가 한 초등학교 한 6년, 거의 한 7년 정도 친 것 같아요, 피아노를. 그래서 한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피아노를 곧잘 쳤는데, 거의 피아노에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지금 뭐 음계는 알죠? 음계는 아는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악보를 보고 못 쳐요, 지금. 그러니까 뭐 거의 악보를 안 본 게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초반까지 좀 친 것 같은데
피아노를 아예 손을 안 댄 거는 거의 뭐 20, 한 5년? 뭐 이런 된 것 같은데, 진짜 피아노를 좀도 못 칩니다. 참고로 제 아들이 이제 좀 피아노 치는 친구인데, 엄청 겁나 잘 치거든요. 겁나, 아들이 이제 쇼팽 치고 있는데, 제가 쳤던 것보단 더 나간 거죠. 더 나갔는데, 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아들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전 별 볼 일 없는 찌질인데, 아무튼 용어도 잘 몰라.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악보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성가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나름 뭐 찌질한데 이것저것 좀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뭐 어디 이제 노래는 못 해요. 노래는 못 하는데 성가대에서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건 좀 열심히 같이 하는데, 포르티시모, 이게 이제 세게 연주하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약간 강한 느낌의 커피란 느낌인지. 근데 약간 겉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거 산 이유가, 일단은 이 미디엄 로스팅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좀 컬러풀하게 생겨가지고 좀 향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포르티시모라는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샀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노브랜드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맞나 몰라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벨미오 캡슐, 벨미오 캡슐. 이거 제가 분명히 노브랜드에 산 것 같은데 아닌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싸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싸네. 보통이 이 4,830원. 배송비를 안 붙어도 아마 이게 노브랜드 같은 데 가보시면 한 5,000원대에 아마 파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노브랜드에서 제가 산 거 맞는 것 같아. 제가 이것만 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개 샀는데, 다음에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요 제품이 일단은 에스프레소 8이라고 써 있어서 가격이 뚝 떨어졌다고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벨미오 에스프레소 포레소 8. 자, 뭐야. 자, 가격이, 보통 6,000원, 뭐 4,000원, 4,000원에서 5,000원, 뭐 고선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배송비는 별도로 들어가겠죠. 보통 뭐 한 3,000원 붙을 거고, 근데 이제 뭐 택배비도 오른다면서요. 자, 아무튼 이 제품을 지금 마셔볼 건데, 일단 벨미오 에스프레소를 검색을 해서 좀 정보가 있나 가볼게요. 벨미오 사이트가 있네요. 아닌가? 이 쇼핑몰인가? 그냥 쇼핑몰인 것 같은데요. 벨미오 카페 캡슐 커피라고 해서 이제 에스프레소 과테말라. 종류가 좀 많네. 벨미오 소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벨미오 프리미엄 원두를 쓰고 있다. 뭐 이제 좋은 얘기 썼겠죠. 네, 100% 알루미늄 캡슐 썼고 열대우림 동맹 인증, 공정무역 인증, 유럽 유기농 인증. 이제 뭐 환경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동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을 고려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한다. 뭐 이런 예인 것 같습니다. 원두는 100% 아라비카의 라틴 아메리카 플러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랑 중남미 커피라고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배합이죠. 아프리카 쪽과 중남미. 뭐 이제 폴바셋이 브라질과 에티오피아를 쓰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컨셉인데, 일단은 이게 미디엄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다크 미디엄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크 쪽, 조금 더 이제 C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T에서 풀CT 그 넘어가는 사이인 것 같아. 한번 마셔볼게요. 먹어보면 알겠지 뭐. 플레이버가 이제 스파이시하고 달콤한 토피넛인 거 보면은 조금 더 볶아진 컨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레그로가 이제 미디엄 로스터. 알레그로도 이게 약간 그거 아니야? 그 음악 용어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성가대 할 때 들어봤어. 알레그로. 약간 이게 좀 빠르게 하는 거야, 느리게 하는 거야. 하여튼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조금 느리게인가?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네, 리스트레토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짧게 뽑는 뭐 다크 로스트. 종류가 많구나. 아무튼 뭐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제 제가 산 건 이제 노브랜드에서 이제 산 몇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마셔볼게요. 자, 이제 에스프레소 포르티시모 포르시티. 자, 벌써 색깔부터가 아까 먹었던 그랑데 랑데뷰보다 그랜드 크루 랑데뷰보다 좀 색깔부터가 진하고 크레마가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뭔가 이 맛이 좀 강렬할 것 같아. 왠지 느낌부터가 약간 크리미한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향이 좀 쓴 향이 나고요. 역시 맛이 좀 써요. 쓴맛인데 뒤에 약간 고소한 맛과 달큰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스파이시한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먹고 나서 올라오네요. 스파이시한 쪽은 하나 더 해서 물을 타보고 먹어보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내일은 제가 이제 시험 감독을 하러 잠깐 알바 뛰러 갑니다. 수업이 없어서 수업이 요새 또 없어요. 이제 알바 뛰러 가죠. 이제 평가 이제 위원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 그냥 평가 알바, 네, 평가 위원 또 이렇게 하면 왠지 있어배.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 뭐 평가 위원 그럴싸하다. 자,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쓴 향이 확 올라옵니다. 확실히 쓴맛이 부각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탄향은 아니에요. 탄향은 잘 없고 먹고 나면 살포시 이제 스모키한 느낌이 이제 코로 살짝 올라와요. 맛과 그 향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이 샷을 2개 넣었더니 약간 단맛이 조금 절제되고 없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오히려 이제 쓴 맛과 쓴 여운이 좀 길게 가네요. 사실 제 취향은 이 랑데뷰 쪽이 제 취향인 것 같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약간의 부드러운 맛과 쓴맛을 좋아하시는 일반 분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마셔볼게요. 딱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많이 쓰지 않고 살짝 쓰면서 연하면서 부드러운 듯한 우리가 많이 먹던 길가에 가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약간 저가형까진 아니고 그래도 한 GS나 약간 GS나 어디야 이제 그 이프레소 이마트 24 커피 느낌이 살포시 납니다. 먹기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이 산미가 더 부각이 되는 부드러움과 어떤 편안한 맛보다는 나 커피야 라고 살짝 얘기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커피스러운 느낌은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사실 커피가 대부분 이런 맛이죠. 보편적인 맛을 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제가 고른 이 제품이 상당히 대중적인 컨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제품을 좀 먹어보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보면 이 홀리데이 블렌드도 있네요. 궁금하다 이런 거. 약간 그 레몬과 건포도 흑설탕 느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룽고 포르티시모도 있어요. 에스프레소 포르티시모가 있고 이제 룽고 포르티시모가 있는데 여기에는 용량이 110ml 추출 용량이라고 써 있는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원두가 조금 다릅니다. 얘는 이제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커피로만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제가 먹은 에스프레소 포르티시모는 이제 아프리카 쪽 특정 나라가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특정 나라가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가 좀 애매해서 뭔가를 거론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파이시한 맛보다는 저는 오히려 약간 쓴맛, 씁쓸한 비터 쪽이 더 많이 느껴졌고
스위트한 맛이나 산미는 확실히 좀 많이 안 느껴졌습니다. 플로럴한 맛은 거의, 향은 거의 없고, 확실히 바디감은 적절하게 있는 것 같고, 의외로 너티한 쪽도 그렇게 잘 안 느껴졌습니다.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평범한, 많이 먹는 그냥 저렴한 원두들에서 나오는, 그다음 막 싸구려는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커피들의 맛이 아닌가. 먹기 특별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자, 다음 순서로 이제 커피 기사거리들을 한번 또 뒤져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거리들이 뭐가 있나 하면서 뭐 없어? 서울 커피 엑스포가 4월 5일 날 개막일 되는데 1일까지 3월 1일까지죠. 3월 1일까지 사전 등록을 하면은 90% 할인을 해준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왕 할 거 그냥 뭐 1,000원만 받고 한다든가. 왜 또 1,900원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무료로 해주지. 이런 그지근성이라고요? 그냥 그래 본 거예요. 자, 이게 전시 기간 중 한 장당 하루 입장 가능한 본 입장권이 양도가 불가능하다라고 써 있으면서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예정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일단 사전 등록 행사를 하면은 보통 예전에는 사전 등록을 하면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보통 무료로 이제 해줬었는데 또 입장료를 90% 할인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어, 요 근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지금 커피 엑스포 입장권은 네이버 티코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사전 등록 기간인 3월 1일까지는 정가 대비 9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라고 일단 써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가보는 게 좋겠죠. 사실 저도 가야 되는데 일단 태생이 게으른지라 사실 게으른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해서는 돈도 못 벌고 잘 안 될 거라는 걸 아는데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깨어나지를 못하는 나부터 각성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맨날 학생들한테 눈 뜨라고 그러는데 나부터 떠야 되는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유튜브를 다시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날이 어차피 경쟁은 힘들어지는데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귀찮아져. 사실 지금 강의가 없어요. 요즘 강의가 또 없는데 이제 주말반이 있습니다. 지금 뭐 라떼아트 반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강의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뭐 문제지만 일단 강의하고 오면은 일단 진이 빠지니까 보통 뭐 4시간 5시간 뭐 이제 출퇴근 왕복 어쩌고 하면은 거의 하루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 말로 떠드는 강의를 뭐 한 4-5시간을 하루 종일 하면 진짜 진이 빠져요. 진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싫은 거야. 집에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씻고 뭐 밥이나 먹고 뭐 그냥 영화나 보고 딱 이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열정이 없어. 나 진짜 큰일 났어. 나 이래갖고 나 그냥 늙은 꼰대 돼갖고 그냥 진짜 비참하게 죽을까봐 싶은데 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자, 뭐 기사들이 뭐 있나 또 뒤져보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얘기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데 어디 보자. 그냥 이거는 좀 약간 홍보성 기사인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감성커피 공식 서포터즈 감성 플레이어 1기 모집. 일단 개인적으로 감성커피를 제가 한 2차례 사 먹어봤는데 일단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제 옆에 메가커피가 있어요. 또 그러겠죠 사람들이. 야, 너 메가커피 안 먹는다며 어디서 구라를 치는 거야? 또 이럴 거 아니야. 안 사 먹어. 진짜 안 사 먹습니다.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 돈 주고
메가커피 사 먹은 건 내 방송할 때 몇 번, 한 두 번? 두 번 뭐 컴포즈 벤티 비교한다고 사 먹은 거 빼고는 진짜 내 돈 주고 안 사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프트콘을 받았어요. 지인이 이제 쓰라고, 이제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음료권들 많이 주잖아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 그 뭐야, 그 컨퍼런스 가서 이제 메타버스 게임 같은 거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때 같이 했거든요. 그거 해서 이제 스타벅스 뭐 음료권, 아메리카노 음료권이겠지. 그것도 한 받은 게 있어. 이제 이런 거 이제 받잖아. 그럼 이제 자기가 안 먹으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데 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미안하니까, 아니 그냥 주겠다는데 내가 또 거기다 대고 야 그딴 거 안 먹어 주지 마 뭐 이러면 또 미안스럽잖아. 그래서 줘 그럼 나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이게 3월 3일인가 뭐 3월 초까지인가 그런데 그냥 갖고 있다 보면 또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이제 하나 사서 지금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따뜻한 아메리카노 교환권인데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제가 아마 이거 또 찍어 갖고 올릴 텐데, 또 여러분들이 또 속 구라치는 거 아니냐. 네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엔 정말 믿기가 어려워. 진짜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구라치는 거를 안 하려고, 진짜 구라 안 쳐요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먹으면 먹는다, 이거 먹었다,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옆에 있는데 20온즈더라고. 여기 보니까 20이라고 써 있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이제 20온즈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제 한 따뜻한 컵이 이제 이게 보니까 리드가 12온즈, 17온즈, 20온즈 이제 그 규격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 있죠? 그 오리주댕이 생겨갖고 이제 따뜻한 거 먹으라고 나오는 거, 빨대 없이 먹게끔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해줬는데, 지금 메가커피가 1,500원인가? 그러죠. 네, 그 뭐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본사가 이제 좀 자본력도 있고 이미 손흥민 씨를 기용하면서 뭐 지금도 이제 점포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걸 보면은 어찌됐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사가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그런 걸 몰라요. 소비자들이. 이런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이렇게 눈을 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좀 메가커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태까지의 많은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 어찌됐든 가장 많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더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메가커피라는 브랜드를 사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거두고 나서는 분명히 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 메가커피라는 브랜드를 길게 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기업들이 이렇게 브랜드를 사고 파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뭐 대표적인 게 뭐 KFC도 그랬고, 이제 뭐 할리스의 이제 전망도 봐야 되겠지만, 이미 한 차례 팔린 할리스가 과연 KG그룹이 얼마만큼 잘 들고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만한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죠. 그러다 보면 이제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마저도 이제 상실되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망가뜨려지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꼭 비난만 하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떠돌아다니다가 뭐 폭탄 돌리듯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뭐 비일비재하게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진짜 100년, 200년 가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별로 없잖아. 한 세대도 잘 못 가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니까 좀 아쉽다. 뭐 브랜드 하나만이라도 잘 키워서 어떤 큰 족적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메가커피를 제가 들고 있는데, 지금 이 광고를 얘기하면서 왜 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감성커피가 이제 가격 대비 맛이 괜찮다고 느껴지다 보는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매장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확산세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감성 플레이어라고 이제 공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함으로써 이제 보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 네, 이제 SNS와 같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있어서 가장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나이가 20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봤는데, 지금 들어가 봤거든요. 이 감성커피 어디 갔어? 내 지금 링크 띄웠는데, 또 이씨 아저씨 또 미치겠네요. 이또 감성커피 어디 갔어? 내가 띄워놓고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 나 미치겠네. 진짜 내가 미쳤나봐. 아니, 홈페이지를 띄워놓고도 이걸 못 읽고 있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보다 이제 디테일한 정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모집 안내에서 이제 지원 자격이 감성커피가 궁금하신 분,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여기에 사진 촬영, 영상 편집 등 컨텐츠 제작을 즐겨 하시는 분,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20대라고 하는 그 자격을 주어졌어요. 사실 이런 게 뭐 사실 그렇죠. 사실 뭐 일반 개나 소나 막 불러갖고 얘네들이 퍼줄 이유는 없잖아. 그러겠죠. 괜히 막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갖고서 뭐 그냥 자기네 음료들만 먹고 뭐 서비스만 받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입장에서는 뭔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 주고 써야 될 인력을 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뭐 사은품 주면서 뭐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부려먹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돈을 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나이 제한을 너무 20대로 딱 국한한 게 좀 사실 좀 껄쩍지근해요. 20에서 29세. 뭐 사실 제 나이 또래를 하고 싶다고 해도 뭐 얘네들이 취지 안 맞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뭐 한 30대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나치게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모두 참여 가능해놓고 20에서 29세 뭐 이런 게 사실 딱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반가워 보이진 않는데 니들이 돈 주고 시켜도 안 할 거야. 안 해! 안 해! 네, 그래서 이 모집 인원 30명,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모집 분야가 돼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일정이 2월 6일부터 19일까지인데 결과 발표는 2월 27일 날 구글 폼을 통해서 지원서 제출하게 되고 활동 기간이 3월부터 5월까지 한 2개월 정도네요. 그럼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월별 3회 컨텐츠 업로드 미션 수행을 원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뭔가 돈이 오고 가지 않을까요? 아니 3개월 동안 뭘 시켜서 부려먹는 거면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신메뉴 우선 제공, 감성커피 오픈 행사 초청, 오프라인 활동은 필참이 아니며 희망자에 하나의 티켓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는 매장에 이제 와서 뭐 팝업 스토어 같은 매장에 와서 뭐 커피 먹고 뭐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인플루언서를 원하는 것 같아요. 활동을 위한 감성 커피 쿠폰 10만 원 플러스 텀블러. 아, 굳이 이거를 10만 원과 텀블러 물론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 친구들은 뭐 재미삼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활동 완료 시 수료증 발급, 우수 활동자 3인 별도 리워드 지급 뭐 있는 걸 보면은 뭐 이제 좀 활동을 활발히 하고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뭐 사례금이 있나 보네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지나치게 좀 이렇게 좀 문턱을 높이는 게 딱히 반가워 보이진 않지만 그냥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상 나쁘지 않죠. 뭐 기본적으로 뭐 저처럼 이제 머리 좀 크고 이제 돈 밝히는 애들은 막 아이씨 이딴 돈 받으려고 내가 할 거야 막 이제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어린 친구들이면 뭐 재미삼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옆에 메가커피가 있거든요. 지금 마시고 있는데 따뜻한 거 먹고 있는데 제가 전에 다른 지점에서 먹었을 때보다는 이제 덜 쓰고 덜 탄 향이 있어요. 확실히 맛이 없진 않는데 그냥 딱 그 싸구려 커피들 있잖아요. 우리 버거킹 같은 데 가서 먹는 거 딱 그 맛이에요. 뭐 KFC, 뭐 롯데리아 뭐 이런 데서 먹는 커피 그 2,000원인데 1,000원 맥카페보다는 덜 써. 진짜 제가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의 이제 쓴맛의 여운이 좀 있고, 이제 탄향도 살짝 도는데, 사실 못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닙니다.
진짜 그냥 지금 제가 지난번에 먹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좀 셌었는데 이번에 먹는 요 메가 커피는 그냥 먹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겠죠. 막 뭔가 이 거부감이 세게 들 정도면은 사실 안 먹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지점들마다 약간 맛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다시 먹어보니까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드 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어봤는데 지금 오랜만에 다시 먹어봤는데 그냥 또 먹을만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오지게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1,500원이니까 20온즈에 1,500원이면 편의점 커피하고도 가격이 비슷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숏 사이즈, 숏 사이즈, 혀가 병신됐어. 숏 사이즈가 이제 뭐 이제 1,000원, 1,200원 뭐 이러는데 일단 컵도 크고 그러니까 1,500원 주고 먹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2월달에 나왔습니다. 이제 커피 전문점 브랜드 평판 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어디겠어? 스타벅스죠. 2위 메아커피, 3위 컴포즈. 와 올라와서 컴포즈가 대박. 야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와 잠깐만요. 이게 1월 달까지만 해도 2023년 1월 달까지만 해도 1위가 스타벅스, 2위가 메가커피, 3위가 이디야였고요. 4위가 컴포즈, 5위가 백다방, 6위가 커피빈, 7위가 파스쿠치, 8위가 투썸플레이스, 9위가 폴바셋, 10위가 할리스, 11위 감성커피, 12위 엔젤리너스, 13위 더 벤티, 14위 타멘탐스, 15위 하삼동커피, 16위 카페베네, 17위 커피베이, 18위 달콤커피, 19위 커피나무, 메머드커피, 뭐 드롭탑, 뭐 그다음 쭉 뭐 셀렉토, 커피명가, 커피스미스 뭐 이제 쭉 가요. 이게 이제 2023년도 1월 6일이거든요. 일단 참여 지수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뭐야? 이거 인원수로 하는 건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68만 6,521 이게 명인가? 빅데이터 이제 분석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소통 지수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 소개했었는데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냥 데이터만 이제 읊어드리는 것 뿐인데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 평판 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 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2022년도 11월까지만 해도 스타벅스, 메가커피,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오이, 이제 컴포스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저가 커피류들이 지금 거의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등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까지 메가커피, 이디야, 컴포즈, 백다방, 커피빈. 그러니까 좀 이제 가격 부담이 그래도 덜한 브랜드들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 저렴한 가격대 음료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저가 커피라고 분류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래도 가격대가 이제 3,000원대 중후반이니까 싼 건 아닌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빅 사이즈의 저가 커피. 왜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이디야가 사이즈를 올렸잖아요. 가격은 똑같이 하는데 사이즈 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디야 역시도 이 저가 커피에 어떻게 보면 발을 담근 겁니다. 빅 사이즈 저가 커피 시장에 이제 발을 살포시 이제 담가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디야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정체성이 이제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이제 저가 브랜드인 메가 컴포즈 백다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재 지금 메가커피가 2위, 3위가 컴포즈, 4위가 백다방, 5위가 이디야. 그러니까 좀 애매한 애들이 이제 상위권에서 이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위권이 이디야, 6위 투썸플레이스, 7위 커피빈, 8위 파스구치. 그것도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투썸플레이스가 거의 항상 2위권을 코로나 동안도 차지했던 걸 비해
확실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이제 약진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벤티가 이제 9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더 벤티가 이제 10위권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벤티마저도 이제 조금씩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 저가 커피가 이제 가격대는 싼데 그냥 커피 맛을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취지가 소비자들한테 확실히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좀 약간 고급 커피를 즐겨 먹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커피를 굳이 이 돈 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이 메가커피 1,500원에 먹는 이 느낌을 보자면 뭐 이 정도면은 또 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일단은 커피가 전에 먹었던 거에 비해 많이 쓰거나 많이 탄 향이 들라요. 지금 이 제품이 이건 제가 이제 가져온 지 얼마 안 돼 있긴 했지만 이제 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점에서 먹는 커피를 이제 들고 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 먹었을 때는 이제 탄맛이나 쓴맛이 너무 세게 느껴졌다면 오늘 커피는 이제 그런 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만약 이 정도만 해서 소비자들에게 나간다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커피를 안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도 마시면 약간 그 GS 커피와 이제 CU의 약간 중간적인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CU의 더객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쓴맛이나 탄향이 상당히 세요. 그 맥도날드의 이제 그 맥카페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 지점들마다 틀리니까 어느 지점에서 먹는 사람은 또 이제 괜찮게 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커피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홍보성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가치를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커피 브랜드로서의 어떤 입지가 있었던 큰 자본이 있었던 카페들이 좀 상위권을 차지했다면 현재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물론 이 저가 커피들도 다 이제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인 건 맞죠. 확실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가성비를 많이 찾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의 코로나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약진하지 않았던 거에 비해 이 저가 커피 브랜드가 이 정도까지 상승한 걸 나타낸다면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로 쭉 가지 않을까. 가뜩이나 요즘에 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그 분위기, 뭐 전기세도 올라, 수도세도 올라, 수도세 아직 안 올랐나? 네, 가스비 올라, 뭐 월급은 거의 제자리인데 뭐 밖에서 장 보는데 밥값도 올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많이 비교해 보자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버블이 이제 꺼지고 나서부터 이제 디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고 그 약간 그 떨어져 있는 거 수준이 장기간 쭉 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역전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오히려 인건비도 비교적 센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높은 인건비를 줬었던 일본이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뒤처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보다 비싼데 지방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최저시급보다도 이제 덜 주는 걸로 이미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컨텐츠 같은 거 보시면 뭐 자료들 같은 거 뒤져보시면 일본의 물가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많고 물론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번화한 동네니까 오히려 물가가 높은 경우도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원래 일본이 높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수준이 일본과 거의 대등해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이익을 거둬갔던 이제 기업이나 업장들이 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이제 소비자한테 다 전가하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커피 한 잔 팔아서 뭐 이거저거 내다 보면은 뭐 한 2,000원이 남았어. 그 가격에 팔아도. 아니, 2,000원이래. 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 2,000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원가가 한 4, 5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 들어가고 뭐 임대료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은 거의 2,000원짜리 커피에서 이제 실제 마진율이 한 500원이었단 말이에요. 한 500원 정도를 주인이 먹는 거예요. 뭐 컵값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그러면 보통 한 500원 정도를 이제 주인이 먹는 건데 이 500원을 먹어서 그동안 이제 유지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500원이라고 하는 게 적은 건 아닙니다.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왜냐면 2,000원짜리에서 실제 이 커피가 차지하는 원가는 500원 미치예요. 보통 계산해 보면 품질이 좋아도. 근데 만약에 이제 더 저렴한 원두를 썼었으면 이제 마진을 더 높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는 장사 안 돼요. 맨날 우는 소리 하죠. 물론 장사 안 되는 집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카페가 대다수가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동안은 그래도 어찌됐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먹고 살았어. 근데 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원자재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이제 얘들은 500원 먹던 게 이제 200원밖에 못 먹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내 지분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400원, 500원씩 가져갔던 걸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음료 가격을 올리고 이거저거 해서 올리고 이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순상?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소비의 위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에 확실히 보여지는 게 이제 이런 가성비를 따진다든가 소비자들이 돈을 쓸 때 더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이제 하루에 10,000원씩 썼어. 밥값을 쓰는데. 근데 이제는 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이제 밥값을 최대한 아끼면서 돈을 모아놨다가 뭐 기분 낼 때 한 번에 뭐 큰 돈 쓰면서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놀러 가고 돈을 써줘야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도 해소될 테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좀 찌질하게 살아. 도시락도 싸갖고 댕기고 뭐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거 좀 아끼고 안 먹고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특정한 날 이제 뭐 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이제 여행도 가고 뭐 도쿄 가갖고 비싼 거 막 사 먹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 일본 컨텐츠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박가네라는 이제 컨텐츠를 좀 즐겨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일본에 워낙에 관심도 많고 일본에 대한 현실도 좀 알고 싶은데 이제 일본에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한국 사람과 일본인이 이제 그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면은 아 이렇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워낙 시민들이 가난한 건 저도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 가보면 느껴져요 그런 게. 막 그 캡슐텔 같은 데서 자고, 응?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저도 90년대 일본 처음 갔는데 캡슐텔이라서 잤단 말이야. 그 약간 물탱크 큰 거 생긴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갖고 사람 하나 딱 누울 자리에 이제 TV 하나 딱 있고 그래요. 옛날에 저 일본 여행 갈 때 그런 데서 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불편하니까 공용 화장실에 뭐 샤워장도 공용이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또 이제 밑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거 잡아서 이제 자고 놀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게 더 편하죠. 편한 데서 누워서 자고 그래야지 그 캡슐텔 같은 데 누워가지고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먹고 그런 거 하면요 등 베기고 힘들어갖고 다음날 놀러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의 환경이 이제 이렇게 좀 애끼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얘네들은 편의점 가서도 음식도 못 사 먹어갖고 비싸니까 저녁 시간 되면 그 할인되는 거 주스로 갑니다. 실제로 제가 한 2014년도인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간 게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타 큐슈 이제 후쿠오카 그쪽 지역을 이제 한 3, 4일 정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녁에 마트 쪽에 가면 바글바글해요. 왜 할인하는 그 딱지 붙어 있는 거 사려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낮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녁쯤에 가면 이제 저도 이제 그거 가갖고 할인하는 거 줍줍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저녁에 마트 가보시면 그 할인 딱지 붙이는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서 뭐 초밥 이런 거 정가 주고 사 먹으면 아까우니까 뭐 그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먹으면 아까우니까 할인 보통 하면은 뭐 15,000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스티커 붙일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밤에 가가지고. 그럼 이제 아줌마한테 이거 언제 스티커 붙여줘요? 막 이렇게 좀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러는데 일본 애들은 옛날부터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편의점 가고 그렇게 음식을 팍팍 못 사 먹는데요. 그 박간의 영상을 보니까 일본 애들도 비싸서 물가가 비싸서 그런 것들이 할인 딱지 붙을 때 먹는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이 일본과 같은 저런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점점 왜 버는 월급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는 거에 비해 기본적인 다른 여건들이 확 상승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외식을 잘 안 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외식 가서 먹으려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저거 막 고려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평양냉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진짜 그 뭐야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우레옥을 즐겨 댕겼는데 이게 코로나 때 14,000원이었나? 12,000원이었나? 기억이 또 안 나네. 뭐 먹어도 기억이 하여튼 뭐 12,000원에서 14,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이게 16,000원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안 가요. 내 우레옥 좋아하는데 안 간단 말이야. 저 돈이면 그냥 집에서 냉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왜 이렇게 찌질하냐고? 너도 찌질해질 수 있어. 아, 진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봐. 다 찌질해지는 거야. 맨날 돈 팡팡 쓰다가 갑자기 찌질해져 봐. 어? 슬프지. 근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제 이 경제 분위기가 약간 그 일본의 그 느낌을 아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데 과연 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아무튼 요즘에 이 저가 커피 브랜드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 커피 관계자들이나 업계 측에서는 이 저가 커피의 강세가 한 10여 년 정도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이 이 저가 커피 런칭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기 불황과 관련돼서 소비자들이 이런 쪽 소비 쪽으로 이제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급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대다수가 지금은 이제 기분 내러 갈 때 몇 번을 제외하고는 이제 횟수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블루버틀 좋다. 뭐 블루버틀 괜찮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뭐 인테리어도 좋고 뭐 거기에 있는 MD 상품도 다 좋은데 일단 비싸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 돈 주고 거기서 안 먹지만 뭐 기분 낸다면 한 번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블루보틀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던 사람이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간다든가 뭐 이렇게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대신 가서 뭐 한 번 쓸 때 팍팍 쓴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레옥을 평상시에 잘 안 가니까 날 잡아서 가겠죠. 먹고 싶을 때 진짜 먹고 싶을 때 가면은 뭐 우레옥 가갖고 이제 뭐 한 두 개 시켜서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평상시에 한 세네 번 먹을 거 한 번에 가갖고 이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시장도 자꾸 위축되어 가는 분위기로 갈 수 있어서 한쪽으로는 저가 커피, 한쪽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급 커피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더욱더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 증거가 지금 이 브랜드 평판 지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다음 기사 가겠습니다. 소주, 맥주에 이어 RTD 커피까지 불붙은 저당 결제. 아, 이제 좀 달지 않은 음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커피류에 스위트가 들어가면 안 사 먹습니다. 일단 굳이 단 거 먹으려고 내가 저 커피를 왜 먹어?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강해서 무조건 블랙을 선호해요. 어디 가든. 뭐 바닐라 라떼 이런 거 안 먹어요. 사실 그게 다 설탕 덩어리고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도 안 좋은데 거기 설탕까지 쳐넣으면 얼마나 안 좋겠어. 롯데 칠성 칸타타 제로 상반기 출시 건강 챙기는 헬시 플레저 열풍. 아, 또 이건 뭔 개소리야. 아, 누가 이런 말 자꾸 만드는 거야. 헬시는 뭐 건강이고 플레저는 즐겁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헬시 플레저 열풍이면 건강을 즐겁게 즐긴다 뭐 이런 건가? 검색해 볼게요. 아, 나 이런 영어식 단어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 뭐 되게 유식해 보이는 줄 아나 봐. 아, 짜증나네, 진짜. 아니,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한글로 하면 되잖아. 아, 왜 어렵게 이런 말을 써? 이런 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일반 소비자들이. 에? 서울대 소비자. 아, 교수님, 왜 그랬어? 김난도, 김난도 교수가 2022년 이민년 범띠를 이끌 10대 트렌드로 제시한 말 가운데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뜻이래. 아, 이런 말 좀 만들지 마. MZ세대가 즐기는 헬시플레, 뭐 영어 쓰면 되게 유식해 보이나 봐. 전혀 유식해 보이지 않거든요? 싼마이스러워요, 싼마이스러워. 난 그렇게 생각해. 어줍지 않게 막 영어 붙었으면은 되게 싼마이스러워. 지금 유학파도 아니고 뭐 솔직히 교포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막 영어 섞었으면 되게 유식해 보인다 생각하는데 아, 그냥 건강 챙기기는 뭐 건강 열풍, 뭐 건강을 즐겁게 운동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제일 열짜증나네. 이런 것만 볼 때마다 막 흥분이 돼. 막 진짜. 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아, 좋은 대한민국 말 찾아서 쓰든가. 뭐 보면은 다 상호도 뭐 영어, 외국어. 아, 한국어로 된 게 없어 잘.
호랑이 같은 카페, 뭐 카페 호랑이 이제 을지로에 있는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영어 뭐 외국어 이렇게 쓰는데 그럼 너는 왜 비바라고 하냐고요? 나는 비바가 B급 바리스타이면서 동시에 백수 바리스타 이런 뜻이에요. 뭐 외국어 사실 뭐 바리스타라는 말을 뭐 커피 내리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커피 직원 뭐 이렇게 그래도 되는데 백수 커피 직원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액상 커피의 이 신장 추세가 이제 지금 전년도 대비 이제 매우 높게 이제 신장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액상차가 더 많이 뭐랄까 상승하고 있네요. 매출 신장은 이제 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 로우 슈거라든가 이제 오리지널 블랙 같은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출시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러면서 이제 음료를 소개하는 게 좀 보편적인 이제 이런 광고의 전형적인 유형인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한번 소개한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저당 열풍이 불면서 달지 않은 커피 출시가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기사로는 이 중국에서 중국식 커피가 돌풍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반도체 이제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느꼈지만 이제 전 세계의 왕따라는 분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지금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운동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기사에도 보면 이제 호주인가요? 호주에서 이제 중국 제조 CCTV를 뭐 다 철거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한번 볼까? 그 호주와 중국 관련 검색어를 치면 나오겠죠? 안 나오나? 근데 봤는데 어디선가? 호주와 중국 있네요. 중국 영향력 커질라 미국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정 추진 그리고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이건 뭐야 아니구나. 중국 CCTV 모두 철거, 네, 안보 우려에 중대 결정한 호주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행보가 그닥 좋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일단 미국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 시장이 크게 급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혈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 물론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한국을 오히려 또 이제 배제하는 이제 경쟁자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이 약간 좀 따로 또 모이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관계를 보게 되면 확실히 느껴지는 게 힘의 논리와 자국의 이익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자꾸 뭐 무조건 미국 우호 관계 뭐 이런 거 따지는데 미국도 지네들한테 이익이 없으면 그냥 한국은 그냥 차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매번 볼 때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경제를 이끄는 사람이든 보다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고,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맞지만 이 한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가 사실 이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라 그동안 모진 핍박과 힘든 고난을 겨뤄 겪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의 논리에 맞춰서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줄을 잘 타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의식 구조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의식을 잘 못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 같고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기사의 내용은 뭐냐? 중국에서 커피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중국식 커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전했다. 이게 양재에 있는 그건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맞나? 기억이 안 나네. 2022년 중국식 커피 검색은 전년 대비 4,713% 증가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아, 전화 오면 안 돼. 아씨, 매너 모드로 하는 거 깜빡했어. 네.
한 카페 관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커피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중국 커피 스타일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단 스타벅스와 같은 미국식 프랜차이즈식 커피 문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지만 이제 한국식 스타일로 뭐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메뉴 만들고 뭐 한국식 음료 만들고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 커피가 그 자국의 현지화 스타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중국식 커피 스타일로 만들 수 있겠지. 지네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문화와 어떤 그 상품을 결합해 갖고 뭐 그렇게 해서 더 이제 발전해 나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일반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차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 차 문화식 카페 문화와 이 선진 커피의 오리지널리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짬뽕이 돼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이 찻잔에다가 커피를 마시는 그런 문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건데, 기존의 전통적인 중국식 복장에 이 중국식 스타일의 뭐 차와 음료를 응용한 그런 커피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나온 것 같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국 커피 시장과 더불어 이 중국 커피 시장이 가장 소비량이 급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도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쌈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광고인데요. 이제 코인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탐앤탐스에 대한 관련된 기사입니다. 참고로 이 탐앤탐스에 이제 탐탐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그 브랜드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 커피의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 자사의 코인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어떤 결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시장을 염두하고 이제 이런 거를 사업을 이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탐앤탐스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사이드로 벗어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주된 이유는 코인으로 무슨 커피 반값 실화였다. 이제 소비의 달인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뭐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이 4,500원, 5,000원인데 이거를 이제 뭐 코인을 이용해서 먹게 되면은 뭐 좀 싸게 먹을 수 있다라는 기사의 소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탐 코인을 자체 코인을 발행했다.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도 5월부터 탐탐 코인을 통해 탐앤탐스 모바일 앱에서 선불 카드 충전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해외 거래선 탐탐 코인이 0.0024달러 약 3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탐앤탐스 앱에서 원 탐탐 코인을 원화 8원의 가치값을 인정받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초 기준 해외 거래에서는 이게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차익 거래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제 의도는 뭐 코인으로 밥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 기업들이 이런 코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제 핵심적인 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페이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 코인의 세계관은 제가 항상 언급하지만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다라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은 일단은 안전망 자체가 없습니다. 코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다든가, 코인이 완전 상장 폐지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이 갖춰진다면 이 코인 생태계는 상당히 이제 좀 기존의 이 통화 정책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페이코인을 쓰면서 이제 지금은 참고로 이제 결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이코인 관련된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론이 이제 등장하다 보면서 지금 이제 연장이 돼 있어요. 참고로 페이코인은 지금도 거래는 됩니다. 지금 빗성 같은 데 가보시면 일단은 페이코인이 아직은 있는데 유의라고 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떠 있는데 현재 이 3월까지 이제 실명 계좌 발급 못 받으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제 약간 유예를 둔 거예요.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근데 과거에 위믹스가 이제 뭐랄까 상장 폐지된 거와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페이코인이 그래도 이 코인에 있어서 가장 실용성이 있는 실제 코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혀까지 꼬이고 그래, 씨. 네, 진짜 미칠 것만 같아. 사실 무형의 자산이 증식되고 하락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로는 잘 와닿진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살아왔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시스템의 생태계 자체가 코인과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만 주고받는 개념이거든요. 실제 돈이 오고 간 거가 아니라 물론 이제 개념상으로는 오고 간 거지만 실제로는 숫자만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결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돈을 갖다 주지 않잖아요. 계좌 이체하는데 돈을 갖다 주는 거지만 실제로 돈을 갖다 주신 건 아닌 것처럼 이런 가상거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거래가 일상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를 보셔도 실제로 위믹스가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이제 뜬 거 아닙니까? 그 미르라고 하는 그 게임 속의 가상 자산이 실제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위믹스를 통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자산을 늘렸었던 케이스였는데 왜냐면 제가 처음 위믹스를 했을 때가 이제 100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과거에 뭐한 2, 3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뭐 2천 원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지만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한 3천 원 정도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2, 300원대에서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시 올랐다가 막 이제 좀 많이 급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제 얘기는 코인을 하라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뭐 사기치냐, 뭐 개소리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생태계는 이러한 가상자산이 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거래가 일상다반사고 이런 것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주도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싸이월드 생각해 보시면 싸이월드라고 하는 큰 회사가 그런 플랫폼을 장악하고 만들어 가니까 우리가 도토리를 돈 주고 사면서 뭐 이렇게 생태계 만들어 가면서 뭐 옷도 사 입히고 뭐 다 돈 쓴 거 아니에요. 도토리가 코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도토리가 코인인데 단지 이 도토리의 시세가 변동폭이 없었죠. 뭐 도토리가 오늘 산 게 100원이면 내일 산 게 200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그 생태 구조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사 먹는 것조차도 자체에 발행되는 코인을 이용해서 먹는다. 실제로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버거킹이나 편의점에서 돈을 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거래가 안 돼요.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지금 막아놨습니다. 페이코인 업체 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에 깔려 있는 어플 자체를 이제 쓸 수 없게끔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생태계의 어떤 플랫폼들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것이 이제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처럼 게임 속 가상 공간에서 돈을 벌고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실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태계를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커피와 코인, 그래서 스타벅스도 그렇고 이데아도 그렇고 지금 뭐 타멘탐스도 그렇고 이런 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코인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관에 가장 좀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좀 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하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인 제스처가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이든이라고 하는 클레이든인가? 그 자체 코인이 있어요. 클레이튼 같은 거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자체 자기네 그 전자 지갑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생태계가 생기게 되면 이제 카카오톡도 이런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 어떻게 보면은 메신저의 어플을 깔므로써 이걸 전 국민적으로 쓰다 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쓰다 보니 회사가 커지고 그 회사가 다음까지 인수하면서 오늘날의 다음 카카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다면 그 플랫폼은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세가 된단 말입니다. 그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가상자산이고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다 사기다. 맞아요. 사기인 건 맞는데 이런 거를 누군가가 주도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러한 플랫폼을 우리에게 독점화 시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플랫폼 생태계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커피를 하는 사람 기업들조차도 이러한 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기사를 언급해 봤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사. 제가 쪼잔한가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6시간 버티는 카공적. 6시간이면 좀 길긴 한데, 뭐, 제가 카페 현장에서 있을 때도 뭐 6시간 정도는 뭐 그렇게 뭐 흔한 케이스라,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버거워하진 않았는데, 일단 제가 있었던 카페는 워낙에 규모가 커서 이 빈자리가 오히려 있는 게 또 속상해가지고 카공족이라도 와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회전율을 원하는 이제 소형 카페들은 사실 카공족이 눈에 가시죠. 네. 예를 들어 카공족이 테이블 하나 차지함으로써 뭐 이제 커피 2잔 팔 거 아니면 3잔 팔 거 아니면 1잔 팔 거를 회전율을 떨어뜨린다면 카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는 카페 측에서 괜히 속 타지 마시고 시간 제한을 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런 거를 뭐 논란화 시킬 필요가 없이 만약에 자기 카페에 카운트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시간 제한을 거세요. 그래서 카공족들도 이 카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암묵적인 룰 같은 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카공족이 있는 거 오케이. 대신에 2시간만 아니면 3시간까지 뭐 이런 거를 해놓으신다면 뭐 쪼잔하고 아니고 뭐 믿고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커피를 사 먹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매장이 음료를 먹어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길어야 한 30, 40분 정도 돼요. 그쵸? 뭐 보통 뭐 이렇게 회식 단체로 먹는 거 아니면 아무리 가족 단위로 와서 먹는다고 그래도 길어야 1시간 정도예요. 물론 뭐 앉아서 뭐 맥주도 먹고 쟁일 뭐 얘기 떠드는 경우에는 뭐 2시간까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 시간 제한이 보통 1시간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정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밥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시간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카페에서도 어떤 암묵적인 룰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제 3,000원짜리 커피를 파는 집이면 3,000원에 대한 가치를 예를 들어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 오케이. 대신에 이제 이런 카페들은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에게는 분명히 할인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카공족이 밉다고 카공족에게만 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을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맨날 카공족이 나쁘다, 니들 눈치 없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눈치 없는 애들도 있어요. 눈치 있는 애들도 있고, 눈치 있는 놈들이면 알아서 지들이 음료를 더 시키든가, 알아서 가요. 보통 제가 있었던 데서는 이제 오래 있을 것 같으면, 뭐 디저트도 시키고, 빵도 시키고 하면서 계속 시킵니다, 애들이. 아니면은 딱 한 두세 시간만 있다 가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6시간, 7시간 이제 쟁일 붙들고 있는 애들은 이제 눈치 없는 애거나 양심이 없는 애들인데, 뭐 사실 그거, 예를 들어 이제 커피 값이 비싸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뭐 한 8,000원짜리다. 그러면 뭐 한 6시간 있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카공족을 무조건 내모는 게 아니라, 카공족 오시는 거 환영. 대신에 시간 제한은 3시간씩. 뭐 이렇게 걸어 두시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회전율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는 카공족은 이제 테이크아웃 위주로만 받는다든가 저희가 이제 카공족들을 이 시간대는 안 받는다든가 이런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서로 오해가 없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괜히 아무 얘기 안 해놓고 커피 팔아놓고서 앉아있다고 애들한테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눈치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갖고 또 뭐 얘기하기 좀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전율이 안 나오는데 좀 일어나 주시죠. 뭐 이러면 또 서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네들의 매출 상황과 영업을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테이크아웃 하시는 손님한테는 1,000원 할인, 뭐 500원 할인 딱 적어 놓고
매장에서 음료를 드시는 분들은 시간 제한은 3시간까지 뭐 이렇게 딱 해놔서 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3시간 좀 넘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죄송한데 저희가 그 시간 제한이 3시간씩이라서 뭐 더 앉아 계시고 싶으시면 뭐 음료 한 잔 더 시키든가 아니면 뭐 좀 자리를 일어나 주십시오. 빈자리를 뭐 만들어 준다든가 뭐 어떤 이런 대처가 적극적인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손님들을 나무란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니까 또 이런 글이 있네요. 음료를 1인 1메뉴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리뷰 테러를 당했다. 처음부터 이용 시간이 2시간 제한돼 있는데 손님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3, 4시간이 지나도 나갈 생각이 없어 정중히 말하는 리뷰 테러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근데 요즘에 그 카페가 그 별점 표시를 못하지 않나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리뷰 테러를 당해도 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나 그런 애들 있어요. 뭐 영화를 보더라도 오지게 재미없다 이렇게 리뷰 테러하는 애들 있잖아. 재밌는데 그 뭐 어떻게 막 그걸 다 어떻게 막겠어. 아니면은 이 별점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이제 그런 리뷰를 달면 밑에다가 어 댓글을 달아야지 뭐. 소규모 카페를 운영한다는 자영업자는 카공족은 한두 명으로 시작해 계속 느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카공족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장 크기와 상관없이 노스터디 존을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사실 이게 암묵적으로 이제 내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이 카페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를 일일이 주입하는 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배워야 되는데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사실 그 교육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업 양성소,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그냥 하나의 커리어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바뀌고부터 그러니까 기본 개념 자체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슬프지만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현실이 아닌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발생과 이제 상식을 개념을 파괴하는 이런 인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응? 사회, 문화 이런 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인간들이 만든 그 뿌린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씨를 거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이코 같은 놈들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규제,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싫다 어떻게 마찰이라는 건 아예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카페 하면서 뭐 진상도 많이 상대하고 저 역시도 제가 뭐 카페 뭐 한 20년 정도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카페 운영을. 왜냐면 이제 지금 올해로 이제 24년 차인데 24년이 넘은 건가? 24년 정도 됐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이제 현장을 떠난 게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한 20년에서 21년 정도는 이제 현장에서만 뛰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뭐 별별 인간들 많아요. 진짜 뭐 이 에피소드에 담지 못할 뭐 인간들부터 뭐 멱살 잡고 싸우는 것까지 얘기하자면 뭐 저도 뭐 에피소드가 무궁무진하죠. 뭐 저도 뭐 개념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막 싸웠어요 손님하고. 아니 서비스직을 처음 하니까 아니 저 자식이 구라를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이놈 새끼야. 네가 주문 안 했잖아. 막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거지. 아찔한데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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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피 관련 기사 여기까지밖에 해야 되나? 오늘의 커피 관련 기사는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참 이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언행도 자꾸 이상한 안 좋은 은어 쓰고 욕도 쓰고 큰일 났어. 내 지금 내 방송 폭망했어. 이제 완전 망조야. 아이씨.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근데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이 커피 같은 거 막 이게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러면 약간 간접 광고 PPR하는 것 같아서 또 오해할까봐 저 새끼 또 뭐 협찬 받아갖고 저러는 거 아니냐 또 그럴까 봐서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근데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편집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노력을 하고 성실해야지 뭘 이렇게 뭐 감이라도 따지 이게 그냥 맨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뭐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니 뭐 내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있는 팟캐스트라도 열심히 하자 뭐 이제 이런 마음인데 자, 아무튼 커피 관련 기사는 오늘 여기까지 그냥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커피 기사들이 매번 반복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빅데이터 얘기도 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카공존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할 때마다 좀 새롭긴 해요.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진짜 그 카페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에 어떤 공감대도 형성도 안 되고 확 와닿는 게 없으실 텐데 카페 해보시는 순간 내가 한 얘기들이 아마 확 와닿을 거예요. 이 카공종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소형 카페 할 때도 약간 조금 애탄 경우가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했었던 이제 소형 카페들 중에 이제 개인 카페들 중에는 눈치 없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애들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작은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는 걸 지들도 아니까 눈치껏 나가요. 근데 이제 보통 약간 좀 매장이 조금 크다 싶은 거 있죠. 애매모호하게 크다 싶은 매장들에는 애들이 좀 죽치고 오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빠도.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앉아서 얘기하시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꿋꿋하게 이제 지키고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가족들이 왔다가 이 테이블이 없으니까 나갑니다. 그러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뭐 한 대여섯 명 왔으면 저거 돈으로 받으면 저것도 한 몇만 원, 뭐 한 4, 5만 원 나올 수 있는데 라면서 이제 아쉽잖아요. 하루 매출이 4, 5만 원이 큰 돈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4, 5만 원 벌어봐. 만 원 벌기도 쉽지 않아요. 최저시급 그거 뭐 한마디로 우리가 나쁜 말로 뺑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막 시키는 거 그지 같은 거 해가지고 한 시간 지금 얼마야? 9,350원인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9,620원. 9,620원 벌겠다고. 그 돈이 만 원 가까이 됐네요. 한 내년쯤 되면은 9,800 얼마 아니면 만 50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시간당 만 원 벌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 비유 맞춰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매, 응? 또 그지 같은 그 뭐 상사나 그지 같은 그 팀원, 뭐 그지 같은 뭐 별 그지 같은 사이코 같은 뭐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한 시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고. 물론 이제 능력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야 나는 유튜브 하면은 뭐 시간당 얼마 버는데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뭐 다 이렇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타고나서,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예뻐서, 어떤 애들은 뭐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직장 얻기도 어려워서, 알바 얻기도 어려워서, 일자리도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의 기본은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려. 남을 생각하는 배려. 물론 일본같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한 나머지 남에게 이제 좀 불편함을 안 주려고 하는 문화가 지나치게 팽배한 건 안 좋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번 남을 생각하면서 남 입장에서 한번 내가 요 정도 선까지는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문화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무조건 지나친 건 나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을 과장되게 칭찬하거나 일본을 무조건 뭐 대단하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좋은 점은 좀 배우고 나쁜 점은 좀 버리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일본은 무조건 나빠, 중국은 무조건 짱깨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견해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중국, 일본, 한국은 항상 더불어 사는 사회였어요. 물론 저 새끼가 나를 침범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침범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싫든 좋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인간계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적절히 선을 지켜주는 것 또한 하나의 이제 보면은 이제 더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개소리가 또 엄청 길어졌는데, 자꾸 내가 요즘 왜 이러지? 혀가 자꾸 꼬여. 마태가 가고 있나 봐. 내가 점점 죽어가나 보다. 한때는 차세대 기대주라고 하면서 스마트한 뇌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뇌를 안 쓰니까 그러지, 이놈 새끼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한 잔 리뷰 해보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 커피를 또 갖고 와야 되는데 귀찮네 또. 내 커피 어디 갔어? 박스 놔둔 건데. 자, 오늘의 커피는 MI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우시우시. 네, 참고로 이거는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콜롬비아 산타 마리아 우시우시 허니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키로당 49,500원. 이제 싸다고 보기에는 조금 비싼 거죠. 네, 워낙에 요 정도 가격대면은 이제 아나에어로빅류 커피들이 이제 좀 많이 있어서 얘는 이제 허니 프로세스 방식의 이제 품종이 우시우시입니다. 품종이 우시우시 그러면 아마 제 방송에서는 처음 언급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우시우시는 에티오피아에서 나온 품종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 이 품종은 일단 변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콜롬비아 커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콜롬비아가 이 우시우시 품종을 주로 많이 다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우시우시가 이제 그 지역, 마을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커피가 왜 콜롬비아에서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고급 커피가 많이 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국가 사업이죠. 에티오피아의 국가 사업이 바로 이 커피 사업이에요. 이제 케냐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인데 요새는 이제 다이렉트 트레이딩이 이제 많이 늘어오고부터 이제 커피를 직접 이제 가져와서 이제 뭐 유통하고 수입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시우시 같은 커피 역시 이제 제가 자주 먹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아는 척 따위는 할 생각 없고요. 나중에 좀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소개하자면, 일단 이 사이트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좀 소개해 볼게요. 일단 가격은 49,500원, 콜롬비아 산타 마리아 우시 허니, 위시위시라고도 한다고 전 들었는데, 일단 산타 마리아 농장은 라프라데라? 발음이 맞겠지? 라프라데라에 있는 9개의 농장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뭐 일단은 선별된 체리를 30시간 동안 발효, 펄핑 60시간, 건조 발효를 거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습니다. 일단 허니 프로세스 방식이다 보니까 일단 펄핑을 거친 다음에 이제 건조 및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요. 그늘 아래에서 15일에서 20일 동안 천천히 건조시킨다고 써 있습니다. 농장주는 일단은 여기에 써있기로는 22명의 여성들로 운영되고 있는 이 농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커피를 생산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대요. 그러니까 재배고든 1800m. 일단은 정보는 이렇고요. 일단 커피과 관련돼 있는 보시면 이제 플로럴하고 피치하고 밀크 초콜릿, 티 라이크, 뭐 이제 오렌지 약간 이런 주라서 미디엄 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에서 이제 미디엄 라이트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향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많이 볶기보다는 이제 살포시 볶아서 이제 먹는 건데 일단 맛을 제가 좀 볼게요. 진짜 이런 느낌인가? 어떤 아나에어로빅류의 커피는 아닌데 허니 프로세스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단맛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제 산미와 아로마
애프터 테이스트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셔봐야겠지요. 네. 일단 뭐 정보를 어느 정도 보고서 먹어보는데,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게 커피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원산지나 뭐 이제 커피 품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가 나타내는 성격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야? 어이씨,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 자, 이거를 좀 먹어볼 텐데, 일단 커피를 딱 까서 지금 원두를 한 봉해 놓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향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약간 계피? 계피 느낌도 살짝 있는데? 약간 그 달콤한 향과 함께 약간 계피 향 같은 게 살짝 있습니다. 자, 일단 20g을 갈아서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갈아 보고요. 자, 일단 MI 같은 경우엔 수분율과 함께 밀도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커피가 이 사이트들마다, 생도를 유통하는 사이트들마다 정보 제공하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들은 이제 밀도까지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여기처럼 어떤 데는 이제 수분 정도만 나와 있고 이제 밀도는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100% 일치하진 않아요. 특히 수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받았을 때 수분 측정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거를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보고 이걸 기준으로 로스팅을 해 본 다음에 커핑이나 맛을 보고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만큼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보통 보면은 100% 일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 일단 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약간은 달큰한 향들이 상당히 세게 났는데, 일단 맛이 좋을 것 같아요. 딱 먹어봐도 왠지 느낌에 이게 이제 단맛과 새콤달콤한 맛이 어느 정도 깔려 있으면서 그 그러니까 약간 에티오피아스러운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 모든 커피는 대부분 다 이 품종이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거로서는 에티오피아의 품종이 대부분이죠. 이제 이거를 교배하거나 뭐 변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출처는 에티오피아이기 때문에 사실 에티오피아에서 먹는 커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리지널리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쪽 향을 많이 따라하는 거죠. 약간 이거 과자 냄새 나는데? 일단 뭐 그럼 그렇다 치고 일단 먹어보면 알겠지. 자, 마셔보아야겠죠. 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셔볼게요. 자, 물을 부어보겠소. 비율을 잘 맞춰서 부어야겠죠. 네, 일단 물 빠짐이 조금 느려 보여서 스테어 없이 그냥 추출하도록 하겠고요. 뜸 살짝만 들이고, 좀 분쇄도가 곱게 갈렸나? 자, 뜸을 들이고 맛을 봐라. 자, 한 200, 이제 지금 20g 정도 부었는데, 추출을 한 250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도가 좀 곱게 갈린 것 같은데요? 이 분쇄도 세팅 잘못했나 보다. 너무 곱게 갈려서 맛이 상당히 바디감이 살겠네. 네, 지금 제가 내리는 거는 하리오고요. 하리오가 제일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우리는 칼리타 쓰는데 맞아요. 뭐 집집마다 다 틀려요. 뭐 칼리타를 주력으로 하는 집도 있고 아니면 원두에 따라 매번 매칭을 바꿔서 적합한 드리퍼를 쓰는 데도 있고 물론 이제 뭐 하리오가 무조건 좋다 뭐 칼리타는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적합한 드리퍼를 가지고 거기에 매칭이 되게끔 뭐 분쇄도 조절하고 추출법 달리하면 다 비슷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추출이 간편하게 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추출법들을 많이 씀으로써 직원들 간에도 뭐 너는 뭐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두루두루 이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추출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카페들도. 왜냐면 특정 인원만이 내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커피 추출하는 업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특정 인원만이 커피를 내리고 이러는 게 가닥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뭐 직원들 간에 뭐 괜히 위화감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커피가 뭐 꼭 누가 해야만 뭐 대단한 커피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커피에 대한 정성과 뭐 풍부한 역량과 뭐 어떤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수는 있죠. 자,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오, 오. 이게 향이 상당히 많이 퍼지네요. 일단 허니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티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 커피 노트에도 이제 티 라이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좀 볶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밀크 초콜릿의 단맛과 함께 약간 오렌지의 상큼한 느낌, 약간 피치 쪽 느낌보다는 이거는 티 그리고 밀크 초콜릿 오렌지 그러면서도 이제 향 자체가 이제 플로럴한 향도 살짝 있습니다. 이게 플럼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자두죠, 자두. 한마디로 커피의 느낌이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약간 티 같은 느낌 플러스 지금 얘는 밀크 초콜릿과 약간 홍차스러운 느낌이 살짝 돕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애프터 테이스트가 길게 여운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깔끔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조화로운 맛들, 그러니까 이제 산미와 단맛 그러면서도 이 복합적인 맛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좀 하이엔드 커피들, 이제 스페셜티급 커피들을 가보시면 대체적으로 맛이 조금 플랫하고 평이한 어떤 깔끔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물론 차이가 다 있죠. 원산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먹고 나면은 이 커피랑 저 커피가 약간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품은 일단 향미가 기본 이상 먹고 들어가면서 산미와 밸런스, 단맛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화롭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런 45,000원, 9,000원짜리를 손님들에게 팔 생각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사실 이렇게 비싼 커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적인 커피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좀 생두가 보통 2만 원대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커피들이 많은데 굳이 4,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생두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그냥 하나의 재미나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게 이런 커피가 이제 일단 가격 자체부터가 엄청 대중적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런 거를 볶아서 팔려면 뭐 원두로 파는 것도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물론 이제 1kg를 볶는다고 해서 1kg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생두가 수분이 빠지면서 뭐 800g 뭐 이 정도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밝게 볶아도 뭐 한 850에서 뭐 880 뭐 이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일단 객단가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100g당 100g당 예를 들어 이제 단순하게 보면 한 4,000, 그러니까 5,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100g당 5,000원 정도인데 100g에 5,000원 정도인데 이거를 팔아서 마진을 챙기려면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원두로만 팔아도 아무리 싸게 맥혀도 한 3, 4배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배 정도 해갖고 남는 장사가 아닐 테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는 남길 거 아닌데요. 저 건물주인데요. 뭐 그러면 한 2배만 받아도 되는데 2배 정도 받아서 팔면은 괜찮겠죠.
커피도 한 2배 정도 남겨서 판다고 생각하면은 뭐 한 커피 한 8,000원 뭐 드립으로 해도 이런 최고급 품종을 뭐 8,000원, 만 원에만 팔아도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팔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 남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대중성이 없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짬뽕, 짜장면, 뭐 특급 호텔이나 이런 데서 뭐 원래 보통 한 뭐 2만 원 가까이 주고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죠. 물론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런 짜장면 짬뽕을 먹으러 매주 매일같이 가진 않잖아요. 보통 동네에 있는 맛있는 짬뽕집 그도 한 8,000원 정도면은 해산물 푸짐하면서 괜찮은 짬뽕 먹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먹으러 가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 대중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러한 것을 찾는 수요가 많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막 찾는 수요가 엄청 폭발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류의 커피들이 하나의 이제 관심상 한 번쯤 먹어본 거나 테스팅용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자주 즐겨 마실 만한 건 같진 않다. 왠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런 거를 이제 학원생들이 이제 생두를 준비해서 같이 볶아서 먹어보면서 아, 이런 류의 커피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하나의 경험 차원이지 뭐 이런 거를 대중화하고 뭐 이럴 생각은 사실 없어요. 일단 가격 자체가 엄청 싸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대중화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요리를 먹어도 한 탕수육 정도가 이제 뭐 좀 요리로서 좀 대중적이지 뭐 그 이상의 비싼 요리들이 엄청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뭐 우리가 중국집 갈 때마다 그런 걸 먹지 않는단 말입니다. 보통 탕수육 정도만 먹어도 땡큐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내 딴에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두루두루 하면서 개인적인 하고 싶은 얘기들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용도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거나 재미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끝나는 방송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런 하는 취지가 뭐 일단 상업적이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어떤 그런 편파적인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냥 제가 커피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공감대를 가지고자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그냥 받아들이거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지나치게 뭐 계산적이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느낀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